앉아봐라. 너 요즘에 회사 사정이 어떠냐? 막 이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고도달 세상 이야기 인사 올립니다. 왜 요즘 세상이 변해도 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사회도 빨리빨리 변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같이 사는 가족 관계 여기에도 큰 변화가 있어요. 그 뭐 이제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바뀌고 또 정부에서도 그동안에는 혼인 또는 혈연 입양 이런 걸로 한 가족은 그렇게 구성된다 이렇게 있던 것을 가족의 개념을 예를 들면 결혼 안 한 비혼 또는 동거 위탁가정 이런 걸 전부 가족에 넣겠다 이런 식으로 폭넓게 인정하자는 혁명적 변화도 예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이 가족관계 변화에 대한 이 의견을 좀 나눠보고자 해요. 최근에 그 우리 고수 교수님들 밝으시니까 4차 건강 그 얘기 좀 지금 국무회의에서 통과돼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입법하려면 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이라는 것이 아마 발표가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말씀한 것처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가족이라든가 이런 우리 사회 문제를 모든 걸 한번 이제 재검토하는 모양인데 대충 거기 보면 우리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대표적인 게 이 성 같은 거예요. 네, 성. 우리 보통은 애 낳으면 애 아버지 성을 따는 게 당연한 건데 우선 기본적으로 성씨부터 옛날에는 이제 혼인할 때 또 누굴 택할 거냐 엄마를 택할 거냐 했는데 이제는 출생할 때 그때 엄마 성을 택할 거냐 아빠 성을 택할 거냐 어떻게 보면 선택의 자유를 넓힌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할 때가 아니고 출산할 때 이럴 때 그렇지 애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형제가 여럿이라 그러면은 오빠하고 동생하고 성이 다를 수도 있다. 형제간에 다를 수 있네. 하나는 엄마 성 따르고 나는 또 아빠 성 따르고 이렇게 되면 이제 족보라든가. 그러니까 유림의 족보 이거 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치겠다. 그렇지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공개적인 토론이라든가 공감대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절차가 있을 텐데 아마 많은 이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참 상당히 좀 변화도 빠른 나라 같아요. 빨라도 너무 빨라. 예를 들어 서양 사람들은 결혼하면 부인이 남편 성, 일본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아직까지도 그래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게 성을 따라가지는 않는데 이제는 또 자녀들 성도 이제 달리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 그래서 아까 원래 우리나라는 아버지 성을 이어간다. 부계, 족보 이게 다 없어지고 엄마 성도 이어간다. 성만 이어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이 엄마 중심으로 막 돌아간다고. 그래서 지금도 보면 말이야. 근데 진짜 문제가 앞으로 정리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은 게 지금도 각종 아마 공문서에도 본관 적으라는 거 쪽이 있는 것 같은데. 본관이 아직 있죠. 근데 의미 없지. 한 가족에 본관이 이제 형제마다 다르고 골치 아픈 문제도 많이 있겠어. 그렇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남녀 평등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여성들이 왜 남자의 성만 따라야 되냐면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할아버지 호칭도 막 바뀌잖아, 그잖아요? 어떻게 불러야 돼? 난 아들만 둘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 손자들이 친할아버지, 그러니까 친할아버지지 내가. 근데 가만히 우리 꼬마가 얘기한 거 보니까 친할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할아버지고 외할아버지라 그러지. 그렇지. 이제는 가만 보니까 외할아버지를 얘가 당연히 할아버지고 나는 친할아버지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친할아버지, 할아버지로 바뀌었다는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당연히 내가 할아버지가 이제 친할아버지가 된 거야 이제. 그걸 어떻게 처음에는 조금 의아하더니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애들이 헷갈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서초동 할아버지라든지 이쪽은 또 방배동 할아버지라든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쉽겠네. 야, 그렇겠구나. 하여튼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외가 중심으로 바뀐다. 모계 사회 쪽으로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는 없지만 모계 쪽이 결속이 강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제일 친한 친척이 누구냐? 1번이 외할머니야. 두 번째가 이모야. 이모. 그게 결국 엄마가 애들 데리고 어딜 제일 뻔질나게 잘 다니느냐 그거거든.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무슨 그 고모 이런 사람들은 한참 뒤에고
외할머니 1번. 왜냐면 제일 잘 아무래도 제일 가고 편하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사회 이제 가족 관계 변화인데 이런 그 어떤 여성 중심 외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가족의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결혼 그 자체도 이제 변화가 있기 시작한다. 이 보면 결혼이 이제 필수 우리 때는 당연히 결혼해야지. 그렇지. 결혼 안 하면 야단 맞고 그랬는데 20살만 넘으면 결혼한다고 요즘에는 결혼이 선택적으로 가고 있다고. 요즘 젊은 안 하는 사람은 사람 완전 많죠. 선택이지.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때는 남자들이 다 연상이었는데 요즘은 그것도 이제 또 여성이 연상이가 많더라고. 그 한두 해 연상 정도가 아니라 뭐 보통 7, 8년은 보통인 것 같아. 그 저기 통계인 거 어디 보니까 결혼할 때 여자가 남자보다 더 위가 뭐 한 17%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더라고.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평균 수명이 여자 길잖아요. 그렇지. 여자가 더 오래 사니까. 맞아. 같이 오래 살려면 그렇지. 여자가 그럴 수 먼저 있는 나이가 많아야 된다. 이유가 지금 있다. 5살 정도 많거든. 평균 수명이. 아마 여성이 한 84, 5세, 그래야- 남자는 한 79세. 그래야 오래 같이 산다는 얘기가 돼. 그러니까 5살 여자가 더 많은 게 동시에 그 이제 나이도 있지만 국제 결혼도 있고 또 우리 애가 저 유학 갔을 때 난 부탁이 외국인하고 결혼을 해도 받아들일 수 있다까지는 양해를 했다고. 근데 가능하면 아시아 사람이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까지는 양보를 한 적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는 안 했지만 그런 어떤 왜 그러냐 그것만 해도 다행이야. 그리고 이제 그 결혼도 문제지만 결혼하고 이제 애 안 낳겠다. 뭐 하나만 놓겠다. 결혼하기 전에 또 젊은 사람들께 우리 결혼하면 애 놓지 말자 뭐 이러고 결혼한대요. 야, 저출산 그래서 문제인데. 지금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의 뭐 제대로 허락도 안 받고 결혼하는 것도 문제고 그런 상태에서 애 낳으면은 더더군다나 아주 괘씸한 자식이라 그랬는데 요새는 요즘은 그냥 애 낳아가지고 데리고 오면은 배불러 쏘면 큰 혼수래죠. 그럼 부모가 아주 뭐 그렇지. 4년까지 몰라도 그럼. 다행이다. 이거 뭐 결혼 안 할까봐 걱정. 하면은 또 애를 안 낳을까봐 걱정. 근데 뭐 한 방에 해결 다 했으니까 맞아. 세상이 많이 변했어. 이게 현재 몇이요? 5. 네. 우리 넷이거든. 근데 우리 때는 한 7, 8명 된 데가 있어서 왜? 딸 그러면 아들 놓을 때까지 계속 놓는 거야. 계속 맞아, 나니까. 아들 놓을 때까지 놓는 거야. 왜?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그런 거지. 예를 들어 뭐 7녀 1남 할 때 맨 막내가 남자다 뭐 이런 식의. 그렇지. 보통 여자 형제가 많고 남자가 하나 있으면 물어보지도 않아도 알아. 그 남자가 막내야. 걔 놓을 때까지야.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그랬는데 요즘에는 우리 큰아들도 그런데 오히려 딸을 선호하는 거야. 맞아. 우리 큰아들이 이제 손녀가 둘인데 뭐 며느리가 물어보더라고. 딸만 둘 낳아서 그래서 뭐 어떠냐? 너희들이 키울 건데 그건 말았지. 이제 우리도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으니까 꼭 뭐 아들, 손녀, 손자의 생각을 안 했다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우리 그 아빠 성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얘기가 나왔지만은 어차피 지금 성을 안 따라도 된다 그러면은 구태여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성을 물러주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가 얇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회 이런 것보다도 우리 법이 굉장히 보기보다 이렇게 앞서가 있는 게 상속에 있어서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오케이, 없어 이제. 남녀 구분 결혼 여부 아, 상관없이 그냥 n분의 1이야. 그리고 이제 이 보니까 옛날에는 요즘에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들만 있으면 목매달, 이 딸만 있으면 신난다 뭐 그렇게 세상이 바뀌었다고. 금메달. 난 그 실감 나는 게 난 아들만 둘인데 딸이 없거든. 근데 내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이 들어가지고 아프고 이제 돌아가실 쯤 되면 결국은 그 부모를 끝까지 이렇게 돌보는 거는 딸이라고. 그리고 그게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게 며느리는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랄 때 같이 이렇게 정도 없는 결혼으로 얽혀진 부모인데 그 뭐 나이 들어가지고 애틋하게 그 인지상정이란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딸이 없으면 참 노후에 외롭겠다 싶은 것이 아들은 뭐 돈 벌어가지고 뭐 용돈은 될지 모르지만 일일이 병간호는 저기 여자분들이 많이 할 텐데 그 그런- 며느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런 딸이 면에서 없으면 딸이 좋지. 우리 세 사람은
아주 이거다 이거. 그 우연히 다 딸이 다 아들만 둘이야. 하지만 사람들 목매달감들이야. 이거 옛날에는 그 우리가 아들만이 나오면 우선 쳐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예를 들어서 뭐 아들 하나 딸 하나가 훨씬 낫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도 요즘은 딸 둘이 낫다 하는 식으로 이게 그렇지.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적게 놓다 보니까 세상이 또 바뀌어가지고 요즘에는 뭐 1인 세대 아들 하나 딸 하나밖에 없거나 노인들도 혼자 사는 1인 세대가 지금 무지하게 많아졌어요. 이게 이제 세상이 큰 변화라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사회 변화 중에서 큰 변화가 여성의 평등화가 되면서 부부의 역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심지어는 이제 그 육아 같은 것도 그렇죠. 육아휴가를 누가 쓸 거냐. 근데 부인이 고소득자고 남편이 소입이 좀 적으면은 경우에 따라서 요새 그렇죠. 이제 실제로 아, 남편이 그래. 직장에서 휴직하거나 뭐 육아휴가 써가지고 애 돌보고 그게 아마 10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했는데 요즘은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자주 벌어지는 것 같아. 내가 한 10년 전에 일본의 그 심리 상담사 그 프로 상담사들 이제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참석자가 한 3,000명 정도 전문가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발표하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자기는 지금 미혼인데 곧 결혼하면 저는 평생 일을 안 하고 가정주부로 생활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언을 하더라고. 전업주부가 되겠다. 전업주부가 됩니다. 능력 있는 부인을 만나면 부인이 돈 벌고 나는 집에서 애 키우고 전업주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좋으냐? 책 보고 싶고 책 보고 컴퓨터 보고 자기 다 한다 이거야. 그 제가 너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저게 가능한 것을 옆에 있는 일본 사람 보고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서 그랬더니 그 일본 친구가 나보고 하는 소리가 저 발표자가 내 아들이 아니기 천만다행이지 그러더라고. 지금 이제 아까 아들들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 아마 부모들 특히 이 여자 할머니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비슷할 거예요. 우리 애들이 가끔 이제 주말에 애들 데리고 오면 손애들 데리고 오면은 우리 두 아들 애들이 목욕시키고 뭐 기저귀 갈고 어쩌고 하는 걸 너무나 능숙하게 잘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아직까지 옛날 생각이 했어가지고 저게 며느리 몫일 텐데 저런 아가 집에서 오죽 저런 걸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저렇게 잘하겠느냐 약간 엄하게 생각을 해.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당신이 딸이 없어 그렇지 딸이 있다 그러면 장모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기특하게 생각해. 이제 우리 딸 좀 편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분들 우리보다 더 윗세대는 그 당연히 그런 생각하시죠. 저희 어머니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 저희 형님이 모시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시고 나가지고 아침 예를 들어 식사 준비 같은 거 할 때 부엌에 같이 가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보시고는 마땅치가 않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직접 말씀을 못 하시고 내가 어느 날 가니까 나보고 귓속말로 너도 집에서 그렇게 하나? 그렇게 물어보시는 응?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세대 입장에서는 아마 그러실 것 같아. 내 보면. 아니 나는 결혼하고 얼마 있다가 이제 우리 집안 행사 우리 이제 장손이니까 또 일이 많아요. 근데 만원 미안해서 부엌에서 뭘 좀 도와주려 그러면 딱 우리 아버지 딱 날 쳐다보고 애비야 잠시 와봐라. 앉아봐라. 너 요즘에 회사 사정이 어떠냐? 막 아예 딱 붙들고 얘기하고. 못마땅하신 거지. 못마땅하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도 역할이 바뀌고 또 이제 부모 자식 관계도 요즘에는 아주 끈끈한 부모 자식이라기보다는 독립적인 그런 생각이 바뀌니까 뭐 당연히 부모를 모신다든가 자식은 또 당연히 뭐 이런 거에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상속 안에 뭐 우리가 쓰고 주자든가 좀 많이 바뀐다고 여기도 지금. 그렇죠. 그 동안에는 사실은 그 자식들 위해 가지고 올인을 하잖아요. 뭐 모든 재산, 모든 시간 다 했는데 이제는 요전에 우리가 다른 그 주제에서 얘기했듯이 자기를 위해 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자연히 날 수밖에 그리고 없죠.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가 낀 세대인 것 같아. 무슨 얘기인가에 부모인데 열심히 하고 그거는 제일 열심히 하고 또 자식들인데도 또 열심히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옛날부터 해가지고 자식들인데 열심히 하면은 그 자식이 우리를 부양할 것이다 하는 게 그냥 암묵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계약 비슷한 기분이 들었는데 이제는 아마 우리 세대부터 자식들도 사실상 힘드니까 젊은 세대들이 힘들죠. 이제 아버님 세대는 그냥 알아서들 사십시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뭐 우리가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다 할 수 없잖아요.
가족 관계가 다 변해. 그게 이제 그러다 더 걱정되는 건 사실 결혼 안 해서 출산율이 확 낮아져서 맞아. 지금 뭐 출산율 0.9 이하로 떨어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돼? 뭐 다문화 가족도 많이 생기고 국제 결혼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앞으로 이제 이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좀 개방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우리 시니어들도 이제는 개방적인 생각을 많이 가져야 되고 지금 정부에서 아까 그 건강가정 기본계획 이거 나오게 된 배경 자체도 우리 세태를 반영해야 된다는 것뿐만 그렇죠, 아니라 그렇죠. 제일 심각한 게 저출산 문제예요.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이 여성이 평생 동안 애 낳는 게 지금 0.8명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에서 최저 수준이거든요. 최저. 일본이 지금 저출산 어쩌고 하지만 일본은 1.4명이나 돼요. 그런데도 지금 뭐 저출산 갖고 난리 치는데 이대로 가면은 30년 후인 2050년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의 40%가 돼. 그러니까 국가가 존속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국 그 애 낳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애는 이제 반드시 뭐 혼인의 자녀는 안 된다든가 이민자는 안 된다든가 이제 그런 식의 매이다 보면은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다문화 가정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 우리 국민들이 애를 안 낳으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민도 문호를 개방하고 그렇게 해야 이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다. 더 큰 문제가 출산율 저하가 너무 급격하다는 게 더 그렇지. 심각한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라가 아주 그냥 소위 그 거덜나지. 잠재 성장률 자체가 없어지는. 하여튼 뭐 이런 큰 변화들이 이제 우리 시니어들이 볼 때는 당황스럽고 받아들이기가 사실 어려운 면이 많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이 변화 흐름에 우리가 맡길 수밖에 없고 그다에서 맡겨놓고 일단 우리는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거지. 자, 시니어 여러분 화이팅!